그래서 2교시 제2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발명이 뭔지, 특허를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했다면 2장은 구체적으로 이 여러분들이 발명했던 것, 고안했던 것을 특허권, 실용신앙권의 취득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발명 특허의 취득 과정을 제가 그래픽화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이른바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한, 먼저 신청한, 그래 요즘에는 다 인터넷 전자출원을 변리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출원한 그 밤에도 그게 다 어디에 기록되죠, 컴퓨터에. 그래서 몇 월 며칠, 그럴 때 여기에선 언제 심사관이 오전에 출근해서 밤새도록 출원했던 걸 열어봤을 때, 물론 이제 거기에 출원 순에 따라서 접수가 되겠죠. 그래서 선출원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먼저 출원한 자가 먼저 권리를 갖는다. 가령 A라는 발명을 갑이 출원했고 을도 출원했다면 먼저 시작한 그 사람이 여기서 특허를 얻고, 뒤에 후 출원한 사람은 등록 거절, 심사에서 탈락하겠죠. 이른바 이걸 선출원. 그래 종전에는 영미법계는 대개 발명시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투명할 수도 있죠. 내가 먼저, 그럼 그 증명 방법을 연구노트라든가 자기가 실험 실습한 그런 근거를 갖고 주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선출원주의로 바뀌어서 대륙법계, 독일과 프랑스가 하고 있는 요 특허청에 심사 신청을 했을 때 그때를 기준해서 우선순위를 따지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도 등기, 그렇죠? 접수번호가 빠른 게 선순위 권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끼리 등기부를 비교할 때는 접수번호 순으로, 또 그 접수대장은 영구 보존문서로 돼 있죠. 그래서 요 특허 출원도 발명이 됐으면 되도록이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특허 출원을 해야 되지, 우물쭈물하다가는 다른 사람이 출원해버리면은 나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죠. 이걸 선출원주의에 따름으로 특허를 출원하기로 결정했으면 신속하게 출원해야 한다.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원하는 명세서 작성하고 청구항 작성하고 좀 복잡하죠. 그 문서 만드는 게, 출원서 만드는 게 힘드니까 그 직업이 바로 변리사. 그래 옛날에 변리사 그러면은 병아리 감별사요, 이렇게 해서 막 웃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지적재산권, 특히 산업재산권을 출원을 도와주고 그런 명세서 작성의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런 그 직업이 바로 변리사.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출원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문제인식, 제가 아까 착상 발명처럼 뭔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연필 지우개 같은 것도 누가 발명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그게 문제의식으로부터 아이디어가 착상,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죠. 그러면 이제 착상 발명.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출원을 했다라든가 공개된 특허 명세서 같은 거를 조사하는 걸 이른바 선행기술 조사. 그래서 변리사도 A라는 고객이 찾아와서 나의 컨설턴트의 그 얘기를 들어본다면 일단 그 사람이 한 걸 선행기술 서치한다고 그러죠. 선행기술을 조사해봐요. 그걸 이미 다른 사람이 출원해서 심사 중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특허가 이미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역삼동 언저리 특허청이 이제 대전에 있지만은 변리산 옛날 특허청은 이제 역삼동 그 풍림 빌딩에 있었죠. 역삼역 포스코 빌딩, 포스코 서울사무소 밑에 게 그 우리은행 있는 그 건물, 지금은 이제 거기는 서울사무소와 건너편에 일부 발명진흥이 이런 것만 좀 남았는데, 서울사무소는 있죠 그대로. 지금은 이제 전자출원해서 굳이 대전 특허청 근처로 갈 필요도 없죠. 물론 이제 대전에 있으면 옆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행정편에 있지만 지금은 다 전자출원으로 해서 별로.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먼저 하면은 그 특허청 언저리, 또 그런데 변리사 사무실에 보따리 잔뜩 들고 다니는 이른바 발명 편집광들,
또 제가 서초동서 사무장 할 때는 로펌에서 거기서 보면은 소송 편집 광들이 있어. 그냥 어디 매립지에 권리가 안 돼 있는데 그걸 갖고 소송해서 5만 평 이걸 내가 찾으면 변호사 절반 드릴게요. 찾으면 500억 됩니다. 그런데 휘말리면은 일 못해요. 허탈하고. 5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든 작은 사건이라도 모으는 게 유리하지.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편집광이 있냐면 맹물로 가는 자동차, 또 전기 이용하지 않고 불 켜는 방법, 뭐 이런 아주 황당한, 그래서 공상만화에 나오는 그런 전혀 발명성이 없고 기술의 타당성도 없는 진보성은 전혀 심사하기도 전에, 그래서 선행기술을 조사해서 먼저 출원된, 내가 생각한 건 너도 알고 네가 하는 건 나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재를 증명하죠. 천재가 하는 건 뭐 내가 안다 이렇게 증명하면 안 되죠. 왜냐면 천재는 나보다 많이 하니까. 내가 하는 걸 천재가 안다. 이제 그래서 구성의 오류인데, 또 그 다음에 천재가 모르는 건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나는 고로 천재다 하는데, 이 선행기술이 그런 면에서 중요해요. 나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변리사는 한 10년 정도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런 기술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특허 컨설팅 하다 보면 첫말 들어보면 알아. 그 얘기 다 들어주면 2박 3일 가요. 서류 잔뜩 갖고 와서 이거 변리사님이 특허해 주시면 등록해 주신과 동시에 절반, 사업화의 절반 다 사업화까지 책임지시오. 그거는 돈 안 되는 거예요. 또 발명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 작성이 선행기술을 저촉되지 않는지를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는 변리사가 이거 특허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명세서 작성에 폼까지 잡아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죠. 제가 이거 출원해 드리는 데까지는 얼마 정도를 저한테 수수료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계약이 되면, 위임 계약이 되면은 서류 작성을 하고 본격적으로 명세서 쓰고, 그래서 변리사 사무실을 가면은 그 명세서 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변리사도 혼자 하긴 어렵죠. 저희들처럼 법대 나온 사람이 하는 건 디자인이나 상표 정도밖에 못해. 그리고 나머지는 공대 나오셔야 돼요. 공대, 엔지니어, 그래서 화학공학, 또 약학, 그 다음에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그래서 그런 게 돈이 되고 그런 특허가 로열티를 받아낼 수 있지, 저희들 법대 문과생들이 할 수 있는 건 명세서 쓸 수도 없고, 명세서 쓴다고 해봐야 형식적인, 그래 저도 명세서 작성 방법 같은 걸 강의하지만 그런 부분은 일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할 때는 변리사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특허 출원 신청을 하고 명세서 쓰는 게 중요하죠. 또 그 다음에 일단 출원이 되면은 전자 출원이든 문서 출원이든 이제 거기서 이제 심사관이 배정돼요. 그래서 이제 특허청 내에도 화학 쪽에, 또 전기 쪽에, 전자전기, 또 그 다음에 의료 쪽에, 생명공학 요즘엔 그런 것, 또 소프트웨어, 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됐어요. 심사관들이. 그리고 디자인, 상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실용신안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심사 들어가면 빨라도 특허 정도라면은 1년 6개월 그 정도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다 공개돼? 아니죠. 내가 선출원해 놨기 때문에 출원해서 일부, 그 이제 출원하고 나서는 명세서까지 공개는 안 되죠. 출원 번호하고 명칭만 공개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심사가 끝나 등록되고 나서는 명세서까지 다 등록돼 누구나 그 기술을 볼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출원한 때부터 20년간 독점 배타적 특허권을 얻었기 때문에 모방하게 되면 특허 소송 들어가서 침해 소송을 할 수 있고, 상표 같으면 무효 취소 소송 같은 걸 사용 금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허 심사가 1년 6개월 정도, 그래 많이 걸리는 거는 그만큼 적체된 것도 있고, 그 기술을 서치해서 한동안 바로 내주면 기술 다툼이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력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기술 다툼 같은 걸 지켜보기 위해서 한 몇 개월 정도는 더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데가 아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PCT 국제 출원을 해가지고 호주에다 먼저 내서, 호주는 1년,
황우석 씨도 호주에다가 그 이제 스누핑과 개, 그렇죠? 유전자 체세포 이식하는 거를 실험해서 나중엔 뭐 일부는 데이터가 가짜인 게 나타났지만은 어쨌든 호주에서 일부 특허 얻은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급한 거는 국제 출원을 먼저 해요. 호주나 유럽, EU 특허청에다가 또 미국, 우리나라보다 심사 기간이 좀 짧아요. 그래도 거기도 6개월서 거의 1년은 걸리고 우린 1년 6개월서 2년. 예, 그리고 이제 심사가 끝나면 통지가 오죠. 귀하가 낸 이 심사에 대해서는 등록해서 이제 번호가 오고, 작년에는 제가 디자인 등록을 3건 했어요. 뭐냐면 불판, 중국에 누가 수출하는데 뭐 이제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갖고 온 걸 제가 해서 특허청에 디자인 뭐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거치대하고 또 네모 사각형, 그다음에 타원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불구이판. 요즘에 중국에도 그 우리나라의 삼겹살 구이 같은 그런 게 아마 엄청 식당에서 유행하나 봐요. 그래서 중국에 그걸 수출해 보려는데 다른 데께 또 저촉이 되면 나중에 특허 소송, 디자인 소송이죠. 디자인 소송이 들어올까 봐 그걸 얻어냈는데 그것도 한 8개월 걸렸어요. 디자인인데도.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3건 디자인권이 있는데, 예, 그래서 마지막엔 이제 특허 등록 통지가 오면 한 달 내에 특허료를 내야 돼요. 등록해주는 등록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 가치에 따라, 경제적 가치에 따라 좀 차이 나는데, 디자인은 뭐 한 3, 40만 원 냈던 것 같아요. 한 건에 10몇만 원씩. 그리고 특허권은 건당 50만 원서 몇백만 원까지는 돼요. 그 특허권 수수료, 등록 수수료가. 예, 그래서 등록까지 맞춰야 나의 권리가 되고, 예, 그걸 물론 이제 심사가 끝나면 특허번호가 나오니까, 예, 등록을 조금 미루더라도 내 권리는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특허청에 등록해서 그 번호에 따른 명세서까지 다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부 제가 여기에 이제 8가지로 그래서 문제의식, 여러분들이 발명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특허제도의 의의를 보면 특허제도는 근대 국가에 있어서 기술개발과 산업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적 정책으로 발전. 아까 제가 청기와 장수 얘기했듯이 14세기 영국에서 특허제도가 나온 거죠. 즉 발명을 장려하고, 우리는 이제 발명진흥위 같은 게 있죠. 또 보호함으로써 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해서 결국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게 특허제도의 본질적 목적이죠. 그래서 특허제도는 연원을 14세기, 그러니까 영국이 가장 산업혁명이 빨랐죠.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부터 시작해서 전기, 또 그 다음에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한 그런 2차 산업, 또 3차의 컴퓨터 인터넷 혁명,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 시대로 온 거죠.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새로운 산업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외국의 우수한 기술자에게 특권, 그러니까 니들이 연구한 걸 우리나라에 공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산업화해 주겠다. 그런 특허권을 부여하기 시작해서 길드, 옛날에 수공업 상인 집단이죠. 길드의 독점권에서 해방할 것. 그러니까 수공업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땐 대장장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풀무질해서 거기에다가 낫, 그 다음에 호미, 그 다음에 가위, 그런 것들 만들죠. 요즘에 또 아마존에서 우리나라 호미, 또 우리나라 갓 있죠. 예, 양반들이 쓰던 갓, 드라마 한류가 유행하면 그게 써보니까 폼도 나고 아주 멋있는 거예요. 또 영주에서 생산한 호미가 그 아마존에서 아주 인기 상품이 돼서 1년 내내 생산해도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호미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서양에서는 이 사람들이 꽃 모종삽이라고 그랬죠. 직선으로 된 길쭉한 거, 이렇게 꽃 모종삽, 그건 불편해. 왜냐면 이렇게 직선밖에 안 되잖아. 근데 호미는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기 때문에 꺾어져 있어서 땅 파는 데 좋고 화초 심는 데 퍽퍽퍽 파기가 좋잖아. 그래서 그게 아주 유명한 상품이 돼 있는데 지금 2가지죠. 예, 호미, 영주산 호미, 또 조선시대 양반 쓰는 갓, 그런 게 이제 국제 상품화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유튜브가 세계 최고의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구글, 그렇죠. 지금 이제 구글이 인수받았죠. 크롬으로 접속해야 이런 강의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익스플로러를 벗어나겠다는 이런 구글의 전략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가 무료로 올리고 이제 광고를 통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지만 엄청난 그 플랫폼이 돼 버렸죠. 지금 빅데이터에 가장 생산이 많은 게 유튜브예요. 시간당 몇만 동영상이 올라오고, 그래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학습하고 제 동영상도 유튜브에다 올려서 국제화까지는 아니래도 국내에 발명 특허나 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뭐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은 여기다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제도는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특허 출원과 등록, 그러니까 아무리 선출원했더라도 1년 6개월 걸려서 등록, 또 수수료 내서 등록을 마쳐서 등록료가 맞춰질 때까지는 아직 내 권리는 아니야. 그렇지만 출원해도 아까 보호될 수 있다는 게 출원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개를 전제로 하는 출원 사실을, 그걸 발명의 완성 단계에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후출원되는 건 다 거절되듯이 권리에 앞서갈 수 있어. 그런 면에서 출원과 등록을 여기서 비교해 놓은 거예요. 특허 출원의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아직 심사를 한 것이고 등록이 안 된 거죠. 권리도 없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는 백날 있어도 일종의 몽상가 내지는 일장춘몽에 끝나죠. 남가일몽 뭐 이런 거죠. 다만 모방업체에서 경고장을 보내게 되면 내가 이미 출원해 놓고 있는데 그걸 시제품화한다라든가 내 걸 받든 안 받든 그건 막을 수가 있죠. 특허가 인정된 후 경고장을 증빙으로, 그걸 증거로 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출원은 중요해요. 그래서 특허 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에선 제출된 서류에 누락은 없는지, 인터넷 전자문서지만 증명서가 제대로 첨부되었는지와 수수료 납부는 잘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 그래서 처음에 출원할 때는 출원료가 있죠. 심사료 전에. 그래서 절차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 심사 절차고, 그런 다음 실체 심사. 이제 심사관이 정해지면은 그 담당 심사관이 한 명 정해지죠. 실체 심사를 통해서 내용, 그 명세서와 청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수정이 요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그럼 이제 변리사는 보정을 하죠.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 서치를 다 하고 특허 여부를 판단. 그래서 요 실체 심사를 거쳐서 특허가 허가되면, 그 특허라는 게 행정법상 뭐예요? 특정인에게 특별히 혜택을 줘서 금지를 풀어주는 것. 인가는 당연히 요건이 되면 기속적 재량에 의해서 인가를 내주는, 학원 같은 건 인가죠. 요건을 갖추면 내주는. 그런데 이 특허는 말 그대로 발명한 자에게 독점 배탁권을 주는 특별 혜택의 금지를 풀어주는 거라 엄청 강한 행정상 행위죠. 그렇게 해서 실체 심사를 거친다. 심사 절차를 거쳐서 심사관이 특허로서 인정하게 되면 비로소 특허 등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등록 마쳐야 특허권은 효력을 발생하죠. 그래서 특허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되면 특허권을 취득하게 된다. 특허권은 출원 후 20년간 유효하고 그 권리를 독점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이 아니니까 1년 반의 심사기간도 포함돼서 실제로는 한 18년 정도가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기능 장애를 개선하는 비아그라 있죠? 그 20년이 넘어서 지금 풀렸죠. 파란색. 그래서 이제 고산 등산할 때도 반알씩 먹고 혈관 확장제. 그게 처음에 발명할 때는 대머리약을 발명했던 거죠. 그 대머리약을 연구하다 보니까 머리털이 빠진 사람에게 그 처방을 내렸는데, 그래서 발묘의 효과도 있고 혈관을 확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로? 화이자에서 특허를 출원해 가지고 그게 이른바 성기능 개선약으로 됐다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풀려서 카피약 엄청 나오잖아요. 지금 동아지약 같은데 비아그라 대신 누아그라인가 또 하여튼 힘써봐인가 이상한 걸 맞죠. SK 제약 같은 데서도 그걸 누구나 지금은 카피약이라고 그러죠. 복제약.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많은 주식 상장해 놓고서 돈을 벌고 있는데 거기가 카피약 전문 제약회사예요. 그래서 생명공학의 일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본질적 특허를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적 특허화된 게 이제 풀리거나 그걸 개량해 가지고 약간 갈무리해 가지고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거죠. 예, 그게 이른바 카피, 복제약이에요. 복제약. 그래 우리나라도 이제 맘대로 비아그라를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식으로 하는 거죠. 동아지약, SK지약. 그래서 지금 한 10군데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약들이 20년이 지나서 특허가 풀리니까 그래 우리나라 외교 문서도 뭐 20년, 50년이 지나면 공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 발전을 가져와서 이제 제약회사에 그러니까 20년간 독점권으로 화이자 우리나라 이제 한국 화이자도 있고 국제적으로 화이자라는 회사죠. 그 회사가 엄청 팔아먹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그 비아그라가 나오고서는 한약방이 망했다. 그거 막 6년 무슨 보신한다고 약 한 재에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보약을 먹었는데 그 필요 없죠. 30분 만에 효과 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게 이제 웃지 못할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나를 발명해서 20년간 어마어마한 번 몇백억 몇 조 원은 벌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랬더니 그 가짜 약이 중국 가면은 대박 비아그라 한 대박에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에 그 가짜 비약을 하죠. 그래서 잘못 드셨다가는 눈도 멀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그냥 재미로 그런 화이자 얘기를 했는데 20년 정도가 풀려서 지금은 누구나 카피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절. 만일에 특허 심사, 실체 심사를 했는데 이거는 고도하지도 않고 또 진보성 없다 해서 대개 탈락돼. 진보성. 그래 진보성에서 탈락. 어쨌든 이 귀하가 신청한 이 특허는 허가할 수 없으므로 거절한다. 그 주문식으로 판결처럼 해요. 특허번호, 출원번호 몇 번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절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밑에 이제 내용을 좀 써서 보내. 그래서 명세서하고 선행기술 조사해봤더니 특허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특허청에서는 내줄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거절을 당하게 되면 이걸 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허에 대한 분쟁 소송은 두 가지. 특허 심판이라는 게 특허청 내에서 심사하는 행정청 내에 1차 거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안 하고 바로 특허법원, 2심인 고등법원급의 대전에 특허법원이 있죠. 그 다음에 3심은 대법원. 그래서 두 번을 2심에 걸쳐 다툴 수가 있는데 고등법원격인 특허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그 내부에서 다시 한번 재심사 내지는 약간 보완해서 특허를 낼 수 없나 그래 불복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사 거절 취소 심판을 내는 거죠. 그 심판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특허 소송 또 아니면 불복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옛날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바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줘요. 그래서 특허 법원에다가 이 취소 소송을 내면 특허 법원에서 그 거절을 취소하라. 그러면 이제 어쨌든 수정을 통해서 등록이 될 수 있죠. 이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밟아 특허가 등록되는 그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은 등록 허가 법원에 의해서 등록하라고 허가가 얻어놨으니까 판결이 났으니까 그 판결을 가지고 등록할 수가 있죠. 강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허 출원과 등록의 차이는 시점, 권리의 보호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잠시 쉬었다가 3장 4차 산업혁명과 지식 재산권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하겠습니다.